최근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당시 여성 지식인에 대한 활동들도 많이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책도 최근에 나온 책들이 많아서 굉장히 쉽게 찾아보실 수, 그 KBS에서 제작했던 밀정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 해외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허약한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일본의 공작에도 노출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제시 얘기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개인의 삶에 집중한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를 반영한 어떤 대중 매체들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내면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애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결국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2차 대전 사례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이 그 나치 부역자라든가 여기에 대한 청산 작업들을 했잖아요. 독일군에 의한 지배가 뭐 6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됐는데, 그 조선 입장에서는 30년이 넘는 세월이거든요. 이쯤 되면은 사실 한 세대가 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후반부에 태어난 많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터 일본어로 일본식 수업을 받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받던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적인 자각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전에 박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한국어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일본어가 더 편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싸움이고, 이게 과연 언제 끝날지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조적인 차별을 끝내는 순간이 올 거라는 희망 하나 가지고 계속 이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자신의 싸움이 일본의 제국을 전복시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싸움이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싸움이 정당하다는 거를 세계가 알아주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꾸준히 일본과 싸웠고 일본의 지배에 반발해 왔다를 보여주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몇십 년을 사실 싸워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키나와 입장에서 좀 비극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이 해체가 될 때 오키나와의 그 해방은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다른 독립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류큐 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해 있는 국가로서, 의 조공국으로서 이렇게 다른 주변 국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던 국가였습니다. 류큐 왕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이 된 다음에 꾸준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공화 정책에 의해서 독립의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전후 문제가 왔을 때, 기존의 류큐 왕국을 독립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가 한동안 미국령으로 존재를 하다가 일본에 반환이 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어떤 강제된 동화를 버텨내고 꾸준히 싸울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결국에는 2등 국민으로서 받는 이 차별을 무너뜨리고, 한국인이, 개개인이 참정권을 갖고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게 결국에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사명감이 협력하여 국가적인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 사회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지 교수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또 굉장히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뭐 거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힘이 작용을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의지와 행동으로 세상이 바뀌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맨손으로 간 거지, 사실 총도 있고 중무장한 군인 앞에서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개인의 신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망설인 주저함이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에는 큰 어떤 파도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독립운동을 연구하게 되셨나요? 저는 독립운동을 처음에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 정할 때 쓴 논문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박사 논문은 1895년부터 1905년 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에 대해서 쓰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겪은 이제 대한제국이 겪은 외교적 고립, 강대국의 논리, 영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이 국권이 침탈당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되찾는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웠나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항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국제 관계, 이 국제라는 것도 결국 인터내셔널이라서 네이션 간의 교류인데 그게 한국이 불가능했던 시점에서 과연 한국은 어떻게 했기에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 해방을 얻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독립단체들이 있었음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독립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이 헌법으로 계승했다고 못을 받고 있는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당시에 주요 열강이었던 영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좀 관심 깊게 많이 보고 있어서 언론의 변화라든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영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을 바라봤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좀 독립운동에서 관심을 덜 받았던 좀 해외 활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고 또 역사적인 변화까지도 유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변화의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예쁘게 바라봐주지 못하고 뭔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뭔가 또 대안을 제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비판하는 습관까지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와 다른 입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게 되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거는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사람은 다면적이죠.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 가능하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이분들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읽는 것들, 접하는 것들, 보고 듣는 것들로, 아니면 환경들로, 흐름으로 이게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짚어가는 건지 저는 헷갈릴 때가 있네요.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신념을 바꾸고 이런 과정이 과연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외부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이봉창 열사의 사례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봉창 열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1932년에 호남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폭탄을 투척했다가 여기에 실패를 해서 처형을 당하신 분인데 이분의 삶이 사실 정말 진심으로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어도 유창하게 하고 내가 정말 일본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 가정의 양자로 자라게 됐을 때에도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늘 조선인이라는 게 밝혀졌던 순간에 차별과 모멸감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문제의식을 각성하게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조 하에서는 내가 결코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이들과 똑같을 수 없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겠구나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사실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셨고 자기 목숨도 던져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신 경우죠. 그래서 그 개인의 삶이 굉장히 생각보다 해보면 본인의 뭐 일상적인 직장이라든가 뭐 취미라든가 이런 데서 멈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치, 사회, 경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차별을 계속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어떤 체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누군가한테는 이게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체제 하에서는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겠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피해를 얻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바꾸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희생해 가면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제가 받으라고 하는 초등교육만 받고 공장에 가서 단순한 직장을 하면서 저임금으로 계속 살다가 죽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만족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반영되고자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체제에서는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체제를 내부에서 바꿀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내 후대에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은 내가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이 누구나 변화를 하잖아요. 자신이 경중을 두는 가치가. 그 가치가 결국에는 독립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면 결국에는 그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행동까지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의 어떤 개인의 삶의 변화도 그런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신념이고 생각입니다. 예.